팀워크 촉진하는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팀워크를 촉진해야 됩니까? 팀워크가 촉진돼야 갈등과 언동이 해결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팀이 생산적으로 발전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죠. 제가 자기계발 능력에서부터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기초 능력이 필요해요.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업기초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발전이나 이런 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팀이 비효율적일 때 나타나는 징후들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생산성은 하락될 거고, 그러니까 불평불만도 늘어날 거고, 이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불똥이 튀니까 적대감, 갈등이 생기겠죠. 할당된 임무, 이게 내가 해야 될 건지 또는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혼동이 생겨요.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결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을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상사의 지시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딴짓하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의욕이 없죠. 냉담하니까 관심도 없어. 그럼 당연히 제안과 혁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의해봤자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가 리더에게 떠넘기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세요. 서로 싸우고 일이 안 되는 게 팀이 비효율적이라는 징후죠. 자, 그럼 팀워크 촉진을 위해서 뭔가를 해봅시다. 먼저 동료 피드백 장려하기입니다. 팀원들을 고무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1단계에서 명확한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했는지 아닌지를 2단계에서 관찰합니다. 행동과 수행 관찰. 그리고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3단계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죠. 그리고 4단계 뛰어난 수행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팀원들의 사기는 진작될 수 있죠. 동료들의 피드백 장려하는 1, 2, 3, 4단계였죠. 자, 두 번째 갈등 해결하기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제3자가 개입해서 중재해야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들도 있죠. 세 번째, 창의력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의 양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고 그 아이디어 속에서 답을 찾는 브레인스토밍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 비결, 요거 브레인스토밍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비판하면 안 돼요.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아이디어라도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다 기록해야죠. 말만 하고 까먹으면 의미 없죠.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고무시키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합니다. 막 얘기해요. 나 아이디어 없는데. 그러면 얘기 안 해도 존중해야 돼요.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일상에서 벗어나야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얘기는 진짜 막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하고 막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 있죠. 참여적 의사결정입니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질과 구성원의 동참으로 구분됩니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질문들 좀 볼게요. 쟁점의 모든 측면 다뤘냐, 모든 팀원들과 협의했냐, 추가 정보 조언을 얻기 위해 팀 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죠. 자, 이어서 구성원 동참을 위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모든 팀원이 동의했냐, 각자 역할을 이해하고 있냐, 의사결정을 열정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냐. 이게 동참이죠. 알아서 해. 이건 동참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리더십으로 넘어갑시다. 리더십의 정의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리더십의 의미 볼게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개인은 리더뿐만 아니라 팀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 이 어디에도 리더로서의 역할이란 얘기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해본 적 없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산업사회에서는 수직적 구조였어요.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이행되죠. 이때 리더십은 권위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더십은 그때 리더십일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맞물려 있죠. 섞여 있어요. 전방위적 구조, 수평적 구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의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에요. 리더와 구성원이 대등해지거든요. 리더와 관리자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비전이 있다.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상적인 목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협력을 끌어내요.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자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에는 사람이 포함되죠.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문제 해결이 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는 좋은 리더고 관리자는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연결될 거예요. 비전이 있는 리더와 비전이 없는 관리자. 설명을 좀 추가해 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 이론에 나와 있는 것들 좀 추가해 봤는데요. 자, 착한 리더인 리더. 비전이 있으니까 혁신을 지향하죠. 비전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비전 제시하는 거죠. 계산된 리스크를 취한다는 게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비전이 없거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때 땜빵, 오늘의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을 체제나 기구를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리스크 자체를 회피합니다. 새로운 거 도전 안 해요. 이게 관리자죠. 자, 리더십 유형, 가장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에 대한 구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조금 더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독재자, 독재자는 나쁜 거 아니냐? 맞아요, 민주주의에서는. 하지만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의사결정과 정보를 독점해요.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차라리 독재자 유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민들이 만드는 거죠. 참여, 토론, 장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게 여기서 리더의 역할은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에서 거부권 행사는 한정된 권력이지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참여와 합의가 핵심이죠. 자, 파트너십입니다.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소규모 조직이에요. 팀원들이 몇 명 되진 않아요. 팀장이 이제 5년 차인데 팀원 중에는 10년 차, 15년 차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팀원들이 더 경력이 많아도 되나? 아니, 괜찮아요. 원래 팀은요. 팀장과 팀원이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평등하죠. 집단의 비전이지 리더의 비전은 아니에요. 함께 권한 행사를 하니까 책임도 공유해야죠. 파트너십 유형, 함께 논의하고 책임 공유합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는 신으로부터 내려받은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다는 얘기가 이야 간지나는데 이 뜻이 아니고 저 사람을 믿고 따라야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카리스마예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죠. 이걸 토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니까 리더는 존경심과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부하 직원들에게 풍부한 칭찬을 하고 감화를 해야 이끌어서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죠. 이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분명한 비전 제시로 동기부여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